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25년 1월 4일 토요일. 예, 이번 주는 1.5% 상승했고 금요일 날 좀 많이 올랐죠. 외인이 장초부터 선물을 몇천 원 담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22년도부터 외국인 삼성전자 수급인데 22년 한 9월 달부터 담다가 요번에 이제 24년 한 7, 8월 달부터 전망이 좀 많이 내려가면서 지금까지는 또 계속 팔고 있긴 해요. 뭐, 금요일 날에 잠깐 조금 들어온 것 같긴 해요. 코스피가 가고 하려면 삼전이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야 되겠죠.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하이닉스는 추세가 그래도 위를 좀 보고 있죠. 전망이 조금은 내려왔어요, 최근에. 그렇지만 외인은 그 전망이 떨어져도 좀 더 좋게 보는 거겠죠, 그 가격에. 이건 코스피 24년 7월부터 계속 좀 외국인이 팔고 있긴 해요. 금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 합친 거거든요, 이게. 파생 합친 거는 이제 팔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맨날 빼놓내고, 그나마 이제 파생 제외하고는 금투는 또 사고 있긴 해요. 외인은 계속 팔고 있고 조금 조금 근데 이게 거의 삼전에서 많이 판 거라서 나머지 이제 삼전 제외하고는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4년 이제 채권 외국인 선물 수급인데 제가 마지막 그 영상이었을 때가 한 요때쯤이었는데 말이 씨가 되는가 그때 요게 내려오고 요게 올라오면서 되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채권을 다시 좀 팔고 있어요. 채권도 같이 사주면은 좋죠. 그 방향이 같으니까 나중에 또 같이 사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선물은 금요일 날 많이 사서 약간 좀 위고 아직은 좀 이르죠. 3월 달까지는 돼봐야 알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으니까 약간 벌어지고 있죠. 콜은 위로, 풋은 밑으로. 대충 이렇고 이번 주에 뭐 주주 환원이나 이번 달 4분기 실적 예정 발표한 거는 화면 위쪽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이번 주 컨셉 변화 좀 올려놨어요. 컨셉 변화가 지금 하향된 게 많긴 많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또 하향됐다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전망이 또 변할 수도 있고 진짜 뭐 데이터 나올 때마다 변하거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윤곽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하향도 되고 상향도 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향이 돼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 LG엔솔처럼 예상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서프가 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삼전도 전망은 많이 내려갔지만 요번에 또 그 내려간 만큼을 좀 더 위로 하면 또 시장은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주식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요 주간으로 쌍끌 코스닥이 많았어요. 이게 잠깐 이 코스닥은 제가 그렇게 잘 보진 않지만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닥 요거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연기금이 여기 12월 달 거거든요. 연기금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11월 중순부터인가? 원래 중순부터 들어오긴 했거든요. 이 연기금이. 그러니까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연기금의 역할이 시장을 조금 안정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코스닥을 기관은 안 샀어요. 금투는 좀 샀지만 막 사다 하고 그래도 순매수는 좀 지키는 편이고 그래서 딱 잡아주는 기준을 잡아주는 애가 연기금인데 한 11월부터는 조금씩 들어오긴 했어요.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 전부터 코스피는 이제 연기금이 들어와 주었고 코스닥도 그렇게 좀 들어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쌍끌은 좀 개수가 좀 돼요. 그리고 당일 이렇게 보면 연기금이 좀 사는 편이긴 해요. 그게 뭐 주가를 올리려기보다는 딱 이제 터줏대감이죠. 딱 지켜주고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니까 코스닥도 이제 전망만 좋으면 연기금이 받쳐주고 이제 막 변동 주는 애들이 왜냐면 연기금 제외하고 외인하고 뭐 금투나 뭐 이런 애들은 이 가격 변동이 있어야 먹는 아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전망 보고 이제 변동을 주면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경기는 더 좋아지겠죠.
그 한국은행 전망도 25년 상반기가 위였나? 25년 하반기가 상승이었나? 하여튼 뭐 그래요. 한 구간은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올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그게 물동이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글로벌 경기도 괜찮지 않을까 하네요. 그다음 중국도 살아나면, 그러면 중국 살아나면, 미장이 지금 좀 세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한 따이잖아요. 좀 이제 더 올라갈 모멘텀이 뭐가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뭐 양자 컴퓨터가 있을란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거기서 돈이 좀 나오고 그 금리라도 조금 차츰차츰 할 거니까 그럼 그쪽 돈이 이제 좀 더 수익률 높은 우리나라나 중국 좀 비교적 떨어져 있는 이쪽에 매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제 그 매력은 있지만 올라갈 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경기 전망이니까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주간 칠거리지만 주간이 뭐 한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연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대충 금요일에 좀 많이 담아서 순매수로 잡히는 종목이 좀 몇 개 있을 거예요. 오늘 종목이 많아가지고 그 MNC하고 퓨런티어는 좀 공모주더라고요. 얘는 며칠 안 됐고 퓨런티어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트로셀도 저번에 한두 달 전에 나왔을 거예요, 칠거리.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그 영상에서도 그 라인이 결국엔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 동진세미캠은 예상치가 없어요. 이 기업은 돈도 잘 벌고 한데 기관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SK오션플랜트, 이거는 해상풍력이고 S51은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더라고요. 지금 73달러까지 왔던데 WTI 그것 때문인지 한 108억 정도 들어왔네요. 뭐 크래프톤은 뭐 다들 아시고 아마 올해 6월 전에 한번 또 소각도 있지 싶은데 제가 그때 예전에 공시 봤을 적에 그 소각을 다 했나 모르겠네요. 그다음 포인도 기업은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주주환원이 이제 TSR 총주주환원율을 50% 맞추겠다. 계획 공시도 했었거든요. 혹시 뭐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제 배당 성량하고 이제 TSR하고는 조금 달라요. 배당 성량은 이제 법만큼의 몇 프로의 배당을 주는 거고 이 TSR은 이 법만큼의 배당 플러스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TSR이 더 저희한테는 주가에는 이게 조금 더 방어하기에는 또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TSR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포인 179 한미 뭐 당연히 다들 아실 테고 뭐 하이닉스 올라가는 기고 뭐 그런 종류죠. 최근에 한 10월 중순부터는 그 HBM 관련해 가지고 장비주가 밑에선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뭐 EO, 테크인, 그다음에 ISC 뭐 대표적으로 뭐 또 뭐 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한미도 마찬가지고 한미도 저번 주인가 또 칠걸 나왔죠 싶은데 뭐 하여튼간에 나왔었고 한해로도 최근에 그 휴전 때 방상주 낙폭 나오고 밑에서 샤부작 올라오긴 왔잖아요. 그죠? 네, 대충 그렇고 그냥 다들 아시고 그래서 오늘 그냥 SK 오션 플랜트 같은 거 있잖아요. 풍력,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태양광, 하나솔루션 같은 거 이런 게 거의 이제 에너지 가격이랑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이건 풍력인데 풍력도 보시면은 비슷해요. 이게 지금 이 차트랑 그 풍력이랑 그 다음에 이것도 요거는 태양광도 지금 밑에서 이렇게 또 움직이긴 했죠. 전고 뚫고 돌파했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금요일 날인가 한번 또 많이 올랐잖아요. 전망 자체는 떨어지고 있긴 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CFD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망이 떨어져도 얘네들이 돈으로 전 세계 돈들이 찍어 올리면 올라가거든요. 그건 좀 기업 실적하고는 아니죠. 상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그 돈들은 그 이런 데다 투자를 한다는 거니까.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이건 두뇌비례에 해당되겠죠. 이건 두뇌비라고 이래 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 가격을 예측한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보다 좀 더 정보도 빠르고 그 스마트한 돈들은 먼저 아는 쪽, 그 돈들은 먼저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그걸 본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SK 오션 플랜턴만 잠깐 보시면 최근에 11월 30일에 살짝 13억 상향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상 실적대로 움직이긴 해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연기금이 또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얘네가 지금 26년까지 예전에 나온 자료인데 이 신규 수설 투자 그때 아마 이거 제가 칠글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 이거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이거를 1.1조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신규 시설에 해상풍력에 그 회사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웬만큼 좋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를 믿고 이렇게 돈을 얘네들도 뭐 100%는 모르지만 그런 전망에 대해 믿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좀 길게 가져가지 않나 싶어요.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이거를 한 몇 년이나 한 좀 길게 보겠다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요. 근데 저는 무조건 이래 너무 몇 년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좀 내려오면 들어가 볼만 하죠. 실적 전망도 안 무너지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 그리고 수급도 안 빠지고 있으면, 특히 연기금이 안 빠지면 저는 들어가지고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수급 말고 뭐 차트에 대해 가지고 저는 맹신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차트만 보고 판단은 안 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차트에 대해서 이 이평선은 좀 중요시 보긴 봐요. 이평선을 왜 중요시 보느냐. 이평선의 의미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그 이평선을 받치고 올라가고 뚫고 내려가고 이게 왜 그런지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다들 잘 생각 안 해보시지 않았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1선이면 한 달이잖아요. 61선, 석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스윙하는 입장에서 제가 왜 분기 반기 위주, 그 다음에 월 단위, 그 이유가 월마다 새로운 경제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분기마다 기업들 성적표가 나오죠. 실적. 반기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이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길게 가져가는 친구고, 예를 들어서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반적인 투자는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자산을 굴려서 어떻게 하는 애라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주기가 뭐 주일 수도 있죠. 한 주일 수도 있죠. 그래서 5일선도 중요한 게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돈이 만약에 1,000억을 굴린다. 근데 5일 가지고는 뭘 못해요. 그죠? 1,000억 가지고 뭐 삼성전자 아닌 이상이야. 그거 샀다 팔았다를 힘들잖아요. 그냥 단순히 현물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텀을 길게마다 그 자본 넣는 게 다르겠죠. 보트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그런 이벤트나 나올 때마다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라인이 받치고 못 받치고 이걸 지지하고 올라가고, 그게 그 왜 20일, 60일, 뭐 120일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마다 리밸런싱하는 그 경제나 그런 실적 보고 바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길게도 좀 가져가고 스윙도 가져가고 혹은 뭐 단타로 가져가고, 그게 이 주체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잖아요.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지금 미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매도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밸런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3호하고 이 투신하고. 투신이 여기가 얘가 3개월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투신이 나가면서 그때 제가 이제 전망치도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조금 더 지켜봤는데 야가 12월 말쯤부터 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버티고 알겠지 하다가 결국엔 그냥 저는 나갔어요. 예, 조선은 물론 좋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1월 초잖아요. 리밸런싱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올해 1년짜리 이제 계획도 있을 끼고 그쪽 투자 그쪽은 왠지 이거는 좀 약간 또 좀 빼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결국엔 저는 좀 매도를 했어요. 그래도 아쉽지만 뭐 한 3개월 한 30%그 정도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한 25% 정도 먹고 나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다들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을 뭐 깨면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뭐 61선 깨고 뭐 그런 말. 그러니까 이 깬다 자체가 이 한 달 평균 가격이잖아요. 예, 한 달 평균 가격. 결국엔 여기서 또 리밸런싱이 나오는 거죠. 이걸 깼다는 거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차트는 뭐 2평하고 뭐 약간의 한 번씩 봉의 의미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그러죠. 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무슨 쌍봉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용어. 근데 저 그거 가지고 뭐 그래서 올라간다? 그래서 떨어진다. 뭐 그건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좀 특징이 그래요. 3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벤트성 그러거나 아니면 뭐 좀 앞으로 뭔가 있을 것 같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빠꼼한 스타일이에요. 이 친구는. 물론 뭐 종목마다 다르지만 실적을 보고 이제 좀 가져가는 애도 있지만 이 사모 펀드라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익명에다가 약간 좀 검은 돈, 검은 돈 이렇게 하기 좀 그런데 좀 그렇고 연기금은 진짜 그냥 좀 또 연기금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우리나라 그 역할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시총이 작은 것들이 한 번씩 들어오긴 하잖아요. 연기금도. 많이는 못 담아요. 얘가 담아버리면 대주주 돼버리고 그 유동성도 없는 종목에 그래 담아버리면 나중에 못 팔거든요. 얘는 그래서 연기금이 함부로 코스닥 조금 작은 종목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좀 길고 조금 기준을 잡아주는 애니까. 그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월이나 달이나 리밸런싱 해가지고 조금 파동을 만들어주는 애. 저처럼 스윙은 투신하고 이래 보험도 괜찮죠. 투신보험 3호. 연기금 일단 기준이 돼주니까. 특히 연기금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밑에서 들어 올려줄 때가 조금 매수하기가 좋죠. 확률이 좀 높아요. 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금투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이 금투가 제가 알기로는 그 LP들 자금도 이쪽에 금투에 수급이 잡힌다고 하거든요. 그 얘는 주식을 투자라는 기보다는 90%는 그냥 이 지수 차이 먹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수급 있잖아요. 이런 지수나 파생이랑 가격차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기계적인 수급 좀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금투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종목마다 다르지만 약간 외국계 LP 자금 그 다음에 CFD 그쪽도 다 공매도도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이 있어서 그거는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근데 진짜 좀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찐 외국인 수급이어서 길게 가져가는 거는 또 길게 가져가고 진짜 투자다운 투자금이 있죠. 그런 거는 뭐 보다 보면은 그렇구나 야가 이걸 보고 들어오겠구나 맞으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에 뭐 맞다 생각하면 동참하는 거고 하여간 뭐 하다가 이 얘기 같더라 하여튼 간에 이평선은 그런 의미다. 왜 그래서 이런 20일 60일 뭐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히 21선 그래 이게보다는 그 의미가 그런 쪽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ETF로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방사는 최근에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것보다는 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더
이제 더 길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의료기기도 그렇게 많이 하락은 안 했다가 살짝 올라왔고,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그거잖아요. 화장품, 의료기기,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AI, 그 HBM 관련, 그리고 로봇은 조금 이게 레인보우 때문에 조금 왜곡이 생긴 거라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로봇주가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보시는 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 반도체가 이게 삼전이 진짜 확실히 좋아지면 이게 확실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소프트웨어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밑에서 지금 올라오긴 왔거든요. 한 파동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좋게 생각하면 진짜 이게 찐이겠죠. 왜냐, 이 반도체가 올해만 해도 진짜 수출 증감률은 줄었지만 반도체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기업들 실적이 3분기 때가 조금 안 좋았고, 이게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 4분기 실적이 괜찮아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2월 중순? 그때는 실적이 나오니까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 나올 끼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기 예금이 끝나서 반은 다시 재해치하고 반은 지금 빼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금이 있단 말이죠. 7월 달부터 한 6개월 빠졌잖아요. 그죠? 반기? 한 6개월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6개월마다 리벨 들어가잖아요. 이제 기간, 특히 우리나라 기간 다시 돌려 세울 수도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베팅 해볼까 싶기도 해요. 바로 가면은 잡기가 또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보시는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시죠? 저희 나라 사이클이라는 거. 뭐 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도, 아니 올해도 상승한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